핫쌤입니다. 직관적 문제풀이법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이항대립입니다. 이항대립은 두 개의 항목을 서로 맞서게끔 만들어 놨다, 이와 같은 뜻이죠. 대표적인 게 긍정, 부정,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순기능, 역기능, 핵심, 비핵심, 이렇게 서로 맞서는 개념을 짝으로 맞춰놨다 이 뜻입니다. 글 내용을 이렇게 구성하면 독자는 이해하기 쉽죠. 자, 지금은 글 작성 관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대립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객관식 문제죠. 객관식 문제 선택지 구성은 이항대립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문에서 적절한 것을 물었다면 선택지 4개 가운데 적절한 것은 1개여야 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개여야 하죠.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문제풀이에 시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기 어려워하는 과학, 종교, 예술, 정치, 사상, 철학 이와 같은 지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내용 과연 읽어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지문 보지 말고 바로 답 찾으러 갈 거냐. 이거 읽어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에게도 과학 지문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렵죠.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선택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맹제는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 이와 같은 지문을 만나면 답은 쉽다, 어렵다, 빨리 판단해 줘야 합니다. 자,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 그러면 그 내용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답을 쉽게 찾게끔 만듭니다. 이 출제의 원리를 문제풀이에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내가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지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지만 보고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1번과 2번은 알 수 없습니다. 지문과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3, 4, 5번은 선택지 진술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3번 색이 결정된다. 4번 색이 정해진다. 5번 색을 스스로 만든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피동태죠. 5번은 능동태입니다. 답은 5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항대립 구조로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어내기 어려워하는 과학, 예술, 철학 이와 같은 지문들 그 언제 다 읽을 거냐. 그래서 답 찾기로 가자 이겁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집단 기속에 대한 욕망,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 가운데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자, 선택지 진술 가지고 특징을 잡습니다. 1번, 2번, 3번은 공급자에 대한 얘기죠. 4번은 수요자, 소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렇게 답을 찾자는 겁니다. 자, 4번에 들어가 있는 경제 상식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 가지고 진술 내용을 구성한 거죠. 백로 효과라 그럽니다. 자, 이 문제 NCS 예시 문제죠. 밑에서 속성이 다른 것을 하나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항대립 구조죠. 자, 하나는 속성이 다른 세계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항대립 구조죠. 자, 기억에서 관찰하고 리언에서 변형시키고 디귿에서 돌을 닦다, 이것은 개발이죠. 리얼에는 수능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기억년 디귿은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거나 변형하거나 개발하는 거고, 리얼은 까불지 말고 자연에 따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이란 단어 표현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피셔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증거의 없음의 증거로 오인하고 난다. 이 내용 이해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문 읽지 말고 과감하게 선택지 진술 특징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1번 없었다, 2번 안 왔다, 3번 확인했다, 4번 없었다, 5번 안 왔다. 그럼 답은 3번이죠. 3번만 확인했다이고 나머지는 안 왔다 또는 없었다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진술 특징 가지고 답을 찾는 거죠. 자, 3번은 알리바이라는 이 표현 현장 부재 증명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리바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가스안전공사 예시 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 구성은 이 어렵고 복잡한 리스크 내용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리스크를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와 같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자, 선택지 진술의 특징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부족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도 답은 4번이죠. 1, 2, 3번은 부정적 인식이고 4번은 긍정적 인식입니다. 이렇게 한 놈 툭 튀어나오죠. 이게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코레일 예시 문제입니다. 역시 지문 읽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자, 선택지 특징 찾으러 가는 거죠. 단기, 여기는 당일이죠. 그러면 답은 1번이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수능 문제입니다. 선택지 진술에서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사전입니다. 그런데 3번은 사후죠. 분명하게 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이렇게 하면 신용불량자를 막을 수 있다. 즉 사전적 조치를 뜻하고 3번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놈에게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후적 조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료 해석 문제마저도 이렇게 그룹핑해서 이항대립 구조로 답을 찾게 합니다. 이항대립 구조로 답을 찾으면 세상이 밝습니다. 그리고 풀이율 높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냐면 나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객관식 문제는 주관으로 돼서는 안 되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내용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론에 따른 설명이죠. 그렇다고 이론 자체를 다 익혀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좀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많이 맞출 수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